김성민 그거 恭喜发财。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김성민의 사람들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좀 비교되기 위해서 제가 좀 꾸지리하게 나오고 우리 주인공님을 이제 띄웠는데 우리 주인공님은 한의사 박정호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기존에 이 그라운드를 또 벗어나셔가지고 다시 본래 고향에서 더 크게 뒤에 이제 개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고, 뭐랄까, 트레이드마크? 네. 몽진한 이야기 한번 하죠. 몽진한 정말 그거 대단한 이야기 하나 네. 나왔는데, 몽진한이라고는 처음 듣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한의학의 최고의 보약인 공진단에 사양을 빼고, 사양은 약간 흥분성 약제이기 때문에 그 사양을 빼고 불안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안정성 성분인 이 햄프시드. 햄프시드 하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대마의 종자, 씨앗입니다. 대마의 씨앗을 사양 대신에 넣어서 저녁에 먹는 공진단으로 개발한 게 몽진환, 몽진단입니다. 그 약의 그 특징이 되는 주성분이 그 소위 말하는 마자인의 그 네, 마자인의 진정 성분, 진정 사람을 성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하거나 짜증날 때, 일단 혹시 오해하실까 봤는데 마자인 그 대마의 씨라고 하니까 전부 대마하는 순간에 전부 다 놀라셨을 거예요. 대마 이렇게 이제 마자인은 저 한약재로 사용되는 약이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태워서 그 환각 성분을 나타내는 그 성분은 마자인 씨앗에는 없습니다. 네. 마자인 외 오일을 가지고 그 항암제로 요즘 많이 그 쓰잖아요, 요즘. 네, 햄프시드 오일이 이제 광고가 많이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CBD, 카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암 치료에도 지금 응용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FDA 승인으로 간질 치료제로 에피디올렉스라는 의약품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질 치료제로. 그러니까 네. 보통 이게 엄청난 그 뭐랄까 저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약품이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치료제인데, 마자인은 원래 한의원에서만 쓸 수 있고 한의원의 약재로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별개로 한의원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일반인이 그 마자인을 한의원에서 몰래 이렇게 구해달라, 아니면 좀 달라 해서 치료에 좀 이렇게 응용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네. 네, 왜냐면은 일반인은 뭐 땅속에 이렇게 심고 물만 안 뿌리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걸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대마 법률 위반이었는데, 네. 2016년도부터 그 우리 마자인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대중들에게 대마라는 그 마약 범주에서 벗어나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마자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마자인을 가지고 그 안정 역할을 뭐 하고 싶었다는 게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어릴 때 좀 이상해하고 침을 이렇게 배울 때, 중학교 딱 모자를 쓰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공부를 해야겠는데 잠은 와 죽겠고, 잠 안 오는 침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한 대 딱 때리면서 네 나이 들어갖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운다, 막 함부로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러더니, 그때는 잠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지금 와서 그 말이 그렇게 맞는 말이구나. 그렇다고 뭐 허구한 약을 수면제를 마실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이런 수면제. 네. 그래서 또 그런 색깔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먼저 안신을 해야 된다, 수면을 잘 해야 된다. 네. 가만 보니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사람은 금방 나서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제가 명의가 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병원에서 잘 낫지 않던 것이 금방 좋아지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나서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머리가 좀 꼬이는 상황이 되죠. 뭐지? 이건 분명히 다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결국은 그 사람 본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신경이 좀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예민해지고, 네, 잠은 점점 잘 못 자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회복 능력, 하루 자고 나면은 딱 좋아지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계절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봄, 여름에는 잘 낫습니다. 근데 가을, 겨울 되면 아프신 분들이 많고 회복도 훨씬 더디죠.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습관도 있는데 그중에서 잠 포인트는 거죠. 그렇죠. 휴대폰도 충전이 100% 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뭐 받고 활동을 해야
저녁까지 방전이 안 되죠. 그런데 안심도 되고. 그렇죠. 근데 충전이 뭐 30%밖에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하죠, 일단.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 사람에게는 이 수면이 꼭 필요하구나. 예, 7시간에서 8시간 잠 자는 게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외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 여행하는데 철칙이 있어요. 여행은 거지처럼. 왜냐면 여행은 그 재미니까 길거리에서 막 음식도 사 먹고 그래야 현장을 느끼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죽어도 한국 음식 먹어야 된다고 어디 한국 식당 없냐, 김치찌개인데 없냐,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잠은 황제처럼. 왜냐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등산을 갔다든지 MT를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여행을 하면은 매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잠을 편히 자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고민이 뭔가 하면은 나는 내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푹 자야 된다. 잠잘 시간은 넉넉하다. 8시간 정도를 내가 잠에 할애할 수 있다. 누웠는데 눈이 감으면 뭐해. 온갖 35년 전의 일부터 다 생각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우리 회사 대표가 이런 말 했는데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다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이러면서 그 폰까지 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살세하게 그러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새벽 뉴스를 시작하고 있고 수면을 길게가 아니고 그 양질의 수면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한의원에서도 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전 두산동에 개원하게 되는 한의원에도 이제 뇌파 검사기를 도입을 해서 할 건데 한약재가 이런데 진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주 접하는 한약재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커피도 한약재라고 보셔야 돼요. 천연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커피는 엄연히 잠을 깨게 하고 각성 효과가 있죠. 뭐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는 미식거려요. 예, 맞아요. 미식거려요. 붕 뜨고 토하고 싶은.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엄연히 한약재 천연물인데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반대로 진정시키는 약재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뭐 우리가 하나밖에 생각 안 나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술도 약이죠. 그리고 대추가 그런 면에서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한약재이자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추. 네, 애들 놀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때 옛날부터 민간 처방이 대추를 진하게 달여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약재 항상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강대추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추뿐만 아니고도 우리가 또 이제 좀 생소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천마죠. 천마. 그 비싼 천마를. 천마는 이거 뇌혈관, 뇌세포에 아주. 네. 근데 실험 양리적으로도 천마는 진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간질에도 일단 쓰는 약이에요. 약 좋은 건 알죠. 네. 단지 이제 단점은 비싸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진정이 안 되고 손이 떨거나 할 때도 이제 천마를 의무하고, 그렇죠. 네, 품기라고 하죠. 어지러울 때, 특히 봄철 어지러울 때 천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마자인도 원래는 이제 그 노인들의 노인성 변비와 그다음에 이제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씨앗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현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진정 성분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체가 얘가 나중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 핵인데 분명히 뭔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근데 누가 생각보다 그렇죠.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이 양분되는 양극성을 설명할 때 커피하고 술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시군요. 커피는 항상 흥분시키, 업시키는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고 있으시면 가슴이 이렇게 쿵덩쿵덩하지, 심하게 오면 미식미식할 정도로 그거와 정반되는 게 이제 술인데 술은 처음에 먹으면은 갑자기 기분이 업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전부 다 그래갖고 거의 꽐라가 돼갖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업혀가요. 그래갖고 정반대의 약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 정반대 약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한테 약을 가르치시는 분이 정신 못 차린다. 그럼 그거 왜 그럴까요? 약간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왜요? 이유가 있겠지. 척세 현상이라고 이게 안 맞는데 나사가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게 좀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 정반대 두 약을 섞는 경우가 있을까? 가만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섞더라고요. 이걸 아이리시 커피, 위스키를 갖다 커피에 타가지고 더 카페 로얄 완전히 저기 꼬냑을 갖다가 커피에 타가지고 이 안정 역할을 가져오는 약을 많이 저도 찾았어요. 현대인들은 뭔가 약간 업시키는 약만 찾는다는 그렇죠. 거.
근데 이게 뭔가 뭐 온몸에 가시만 돋아가지고 나중에 몸이 그냥 가시 덩어리가 돼 있는데 이걸 좀 깎아주고 맨들맨들하게 그 볼링공처럼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안정제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수면제도 많이 먹고, 그죠? 맞아요. 수면제 먹는 사람, 심지어는 뭐 수면 유도제라는 약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수면인데 양이잖아,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찾아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네가 잠을 편히 잠으로써 내일 훨씬 더 활동적인 뭘 그렇죠. 해라.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으로 일어났는지 며칠 동안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저는 한방도 왜 옛날, 지금 상황에 따라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 보는데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은 조선 후기입니다. 임진왜란 항상 시기에 그때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뭘 먹을 게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약 따리면요 약 냄새 맡으면 벌떡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영양결핍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영양 과다다. 그 영양이 너무 많이 과다가 돼가지고 막 혈액이 뻑뻑할 정도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요즘은 청혈 맑게 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들어요. 옛날 사람들이 좋다는 그 보약보다는 뭔가 좀 거꾸로 맑게 해주고 묽게 해주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제가 세종시에서 개원을 해서 네. 처음에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한의원 하면 생각나는 것 처방이 뭐 십전대보탕, 십전대보탕. 쌍화탕이라든지 네. 따뜻하게 해주고 보약을 많이 그렇죠. 쓴다. 다들 보약 찾죠. 그죠? 제가 세종시에서 이렇게 뭐 약을 지으면서 진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다 화, 그다음에 불안, 네. 초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전에 울증 뭐 다들 이런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쓴 처방이 가미수요산 가미를 그렇게 많이 써요. 수요산. 예, 가미수요산에 맞아요. 조금 뭐 보약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자고 일어날 때 좀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염증이 많이 가라앉죠. 열이 염증을 유발하고, 맞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차와가지고 열을 줬지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온데 염증 다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뜨거운 약을 넣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렇죠. 힘내는 게 아니고 도로 이제 막 피만 더 뻑뻑하게 만드는 피가 뻑뻑해지면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오는 그걸 증상을 봤어요. 살이 찌더만요. 그래서 보약 먹으면 살찐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나온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랄까 몸에 좋다 그러면 십전대보탕, 쌍화탕. 쌍화탕은 뭐 다들 감기약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감기약이 아니고 쌍화탕은요. 글자만 보세요. 쌍이, 화, 탕. 뭐 하는 약입니까? 그 정역제예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 옛날 책에 보면 쌍화탕은 뭐라고 적혀있느냐? 자, 신혼초에 방실이 너무 과하야. 다시 말해서 방 안에서 하는 뭔가가 어떤 뭔가 행위가 있는가 보죠. 그게 너무 과하야 병이 났고 들러붙을 때 먹는 약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감기 먹으면 뭐 힘은 좀 날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경호고 그 다음에 뭐 공진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안정을 뭘로 할까 항상 그 심을 안정시키는 그쪽으로 찾아봤는데 예상 못한 마자인으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름을 몽진단으로 썼네. 꿈몽자를 써갖고 꿈 잘 네. 꾸라 이거죠, 그죠? 네. 예. 제가 아까 말한 모든 사람들이 업을 추구할 때 아니야 다운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다. 그걸 찾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반가워요. 이거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것보다 요즘 사람들도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아이디어시다. 요거는 곧 이제 식품으로 출시가 될 식품으로. 예, 몽진한 리커버리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성질들이 급하고 세상이 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힘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뭐 진하게 투샷으로 달라고 하고 지금 확실하게 뭔가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달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약재는 뭔지 아세요? 김성민 주흥 그거 恭喜发财。